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도시를 떠나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실제로 이 귀향이라는 것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일단 가게 되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따져보지 않고 지금 당장 현실은 답답한 삭막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전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 귀향을 갔다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바로 도심 회귀 현상이죠. 5년 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분들은 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도심 회귀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왜 이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향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커뮤니티.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바로 외로움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도시의 주거벨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빽빽하게 수천 세대가 모여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주민끼리도 SNS 활용해서 소통이 아주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경로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에는 오히려 역세권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도 모이는 자리가 있고 즐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동이 편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향을 가면 보통 산지나 이런 농업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굉장히 적게 되겠죠. 따라서 가게 되면 뭐 손주를 보거나 가족들을 보려고 해도 또 서울이나 도심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좀 싸우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심 회귀의 가장 큰 이유로 뽑히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인프라 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적인 형태고 주거벨트 라인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지역으로 보통 가시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다라면 이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노령 인구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일까요?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 수만 세대는 있어야지 이 병원 시설이 탄탄하게 갖춰집니다. 뭐 일반 소아과, 내과 이러한 개인 병원 말고 종합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자잘한 병보다는 큰 병이 무서운 법이니까 이 종합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 큰 병원이 가까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귀향을 가시게 된다면 큰 병원이 너무나 먼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인프라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똑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서비스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도로 정비나 치안 부분, 그리고 교통에 관한 부분, 뭐 택시, 배달,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이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한다. 그리고 요즘 이 귀향을 선택하는 연령층을 보면은 아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연령층이 조금 낮은 분들이 귀향을 선택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층이 조금 낮다면 당연히 이 귀향을 선택하시더라도 일자리가 있으셔야 되는데, 이 귀향을 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경제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거리 자체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이 소득을 올리는 소득 대비 이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은 여러분들이 귀향을 가서 좋은 냄새 마시고 건강하게 거주하시는 건 좋은데 이 투자적인 면에서 이러한 지역에 주택을 매입을 한다. 이것은 사실 꽝이죠. 투자는 전적으로 이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선택할 만한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투자 가치가 높은 거죠. 하지만 이러한 귀향은 개별성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도하기, 그러니까 환금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기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귀향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없어지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삶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살다 보면 이사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예전보다 30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10년 살다가 5년 살다가 이사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이 갔는데 7명이 돌아옵니다. 도시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중 7명이 된다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을 사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실버타운이죠. 일정의 보증금과 비용만 지불한다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실버타운조차 요즘에는 사양산업입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 구조고 분양에만 열을 올립니다. 따라서 이 실버타운에도 입주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비용 대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바로 또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실버타운, 우리 귀향의 하나의 서비스죠. 여기에 대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버타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행된 산업국가죠. 미국의 경우엔 1900년대 초에 300만 명에 불과했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970년대 들어서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식간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실버타운 사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실버타운 자체가 설계 자체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죽기 바로 5년에서 10년 전을 예상을 하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랑은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예전에는 60대에 들어와서 뭐 70대에 종료되고 뭐 이러한 단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뭐 안에 시설도 그렇고요. 근데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이제는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으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3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들어가야 되는 수요자도 실버타운에서 30년을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선진국조차도 실버타운 사업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버타운 분양받는 것은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산이 크고 나는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겠다 싶으시면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을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나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주택 시장에서도 이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시에 가까운 지역이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귀향을 선택할 때도 본인의 고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 서울과 수도권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는 전원주택을 고르시게 된다면 그나마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산이 그만큼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귀향은 심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들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남들을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됩니다. 특히 이 자산, 경제시장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자산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숙제고요. 자, 그동안 자산 축적을 많이 해온 세대는 바로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종목에 투자를 해야, 이들이 주목하는 지역에 살아야 여러분들 자산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일단 부동산 불패시널을 만든 주인공들이죠. 부동산을 통한 자산 성장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동산 종목과 이 거주를 생각할 때 거주 만족도와 편의성을 선택하기보다는 투자성에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은 투자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주 만족도와 편의성까지 갖춘 지역을 선점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자산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도시를 벗어나 산과 물이 있는 공기 맑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 한마디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 이 소비는 위축되어 있고 여러분들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을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혼부부일 때는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자산 증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노년을 맞이하는 순간, 노동소득이 떨어지는 순간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그 소득, 가파르게 떨어지는 소득을 맞춰주기 위한 동반자, 바로 재테크에 눈을 뜨시고, 여러 가지 재테크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재테크 종목 중에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뭘까요? 항상 돈은 수요가 많은 쪽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자동차가 모여야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듯이 재테크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동반자로 부동산을 잘만 선택하신다면 그 동반자가 여러분의 떨어진 소득을 채워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오후 한 5시 정도에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아니시라도 5시쯤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또 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영상들이 200편가량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찾아서 시청하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정모도 했습니다. 정모 때도 거의 3, 4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정모도 하고 있고 활발히 또 커뮤니티가 운영 중에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카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